효시민의 각자도생 43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장숙향이 그녀의 세 남자, 남편 강진범, 연인 염진수를 45년간, 아들 강태민을 40년간 기만하고 속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숙향에게 이용당한 세 남자가 반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태민은 이미 시작했고요. 강진범도 대관령 추락사고의 진실을 말하며 그녀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염진수도 그녀의 45년 배신에 배신으로 응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즘 태호와 효심이 알콩달콩하는 데이트하는 모습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두 사람이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하며 포옹을 했습니다. 효심이는 아버지 이출연의 흔적을 찾았는데 엄마와 일찍 가장이 된 큰오빠, 꿈을 버리고 엄마가 원하는 고시 공부를 한 작은 오빠,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한 채 방황하고 산 막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요. 태호는 태민이 형이 쓰러졌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 언제 결혼할지 진도가 느리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며느리 양희주가 이선순에게 효심이 아가씨 남자친구 강태호가 태산가의 재벌 3세라는 얘기를 하면서 남편 이호성이 잘렸는데 복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선순이 효성이를 부르는데요. 태호 그놈 말끔하게 생겼는데 그 마음 언제까지 우리 효심이한테만 있겠어? 재벌가 사람들 바람둥이도 많고 우리 집안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효심이 허락하겠니? 그리고 너도 잘렸다며. 선순이가 여러 걱정을 하는데 효성이가 실장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다른 재벌이랑 많이 다르고 효심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선순이 결혼 보류라고 한 건 효성이 복직시켜주려고 태호에게 얘기하기 위해서일까요? 44회 본방을 보면 선순이 왜 보류한다고 하는지 효심이에게 말을 해줄 것 같고요. 효심이네 각자도생이 결말을 향해 달려가며 해결해야 하는 복선들이 있는데요. 먼저 태산 강준범 부회장 부부를 죽인 대관령 추락사고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인데요. 강진범은 태민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가 죽였다고, 나를 감옥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민도 시청자도 알고 있는데요. 강진범은 어려서부터 잘난 차남인 강준범에게 비교를 당하며 자라서 열등감이 많고 모든 면에서 나약하고 선대 강금만 회장에게 모질이 취급을 당하며 매를 맞고 자라서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요.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3년 전 대관령 추락사고로 동생 부부가 죽은 후에는 모든 정황이 자신을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있어서 신경까지 쇠약해졌습니다. 강진범은 어머니 최명희가 태호와 태민 형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왜 죽였냐고 했을 때도 죄송하다고 울부짖기만 했는데요. 강진범의 소원은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태민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거였는데요. 태민이 믿고 있는 것처럼 강진범은 대관령 추락사고의 진범이 아닙니다. 장숙향과 염진수가 강진범과 태산 최명희가 그렇게 믿도록 다 조작을 한 건데요. 장숙향이 강진범의 신경쇠약과 욱하는 성격을 이용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쓰고 강진범의 열등감과 태민을 향한 부성애의 아킬러스건을 건드려서 뇌관을 터뜨려 강진범이 휴가 가는 동생 강준범 부부를 쫓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실제로 강진범은 태민에게 죽이려고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전에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태민은 울면서 나를 감옥에 보내달라고 하는 강진범에게 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사고 당시의 모든 일을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진범이 태민에게 같이 죽으려고 했고 그런데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준범 민정 부부도 강진범의 차가 자신들의 차를 추월하는 걸 봤는데요. 그 이유가 오리무중입니다. 강진범 생각에 자신이 들이받고 다친 정도면 동생 부부의 차도 그 정도의 충격을 받고 추락해서 차량이 불에 타고 준범 부부가 죽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강진범은 모든 상황이 자신의 동생 부부를 죽게 한 폐륜범으로 지목하자 머리가 미쳐 돌아간 거죠. 분명 죽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자포자기 심정으로 장숙향이 하자는 대로 어머니 최명희를 별장에 감금하는 일에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자신이 동생을 죽인 폐륜범으로 완전히 몰리게 되면 앞으로 태산을 물려받을 아들 태민이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폐륜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으로 감옥 같은 구두방에서 지낸 것 같고요. 강진범이 태민이 너를 뺏기고 싶지 않았다는 말은 안 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장숙향이 건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요. 왜냐하면 이미 강준범 부부를 죽이기 위해 염진수에게 지시를 다 해놓은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준범의 차량 브레이크를 염진수가 미리 고장을 낸 거죠. 진범이 가장 지키고 싶어한 건 태산도 아니고 못난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강진범의 아들로 사는 태산의 적장자 태민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진범은 장숙향에게 마귀할멈이라고 했어요. 태민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이 말은 최수경과의 정략 결혼식 전에도 했고요. 태민이가 도살장에 끌려간 소 같았다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도 했습니다. 당신 태민이한테 애정 없잖아. 태희가 착실했으면 사위를 후계자로 선택했겠지. 강진범도 장숙향에 대해서는 인간계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장숙향은 태민이가 태호와 친형제라는 걸 알게 된 후에 40년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낳았어야 한다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낳았어야 했어. 장숙향이 이런 신세타령을 염진수에게 할 때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이런 신파 멜로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염진수가 번번이 넘어간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만큼 장숙향이 사랑하는 척, 아픈 척, 괴로운 척 연기를 잘한다는 거죠. 나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줘. 왜 싫어? 태민이도 군말 없이 갔잖아. 장숙향 정말 대단하죠. 강태민은 장숙향의 뇌물공여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강태민의 마음이 어떨지, 왜 쓰러졌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숙향은 염진수에게 양아들 태민이도 군말 없이 나 대신 감옥에 갔다 왔는데 내 연인인 네가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 염진수가 또 넘어가는 거죠. 장숙향처럼 아름답고 해장라면 잘 끓이지만 악귀 같은 여자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장숙향은 모든 남자를 남편이든 연인이든 아들이든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 이용하는 게 목적인 여자입니다. 태산에 갔기 위해 이 세 남자를 다 이용한 거죠. 무서운 여자입니다. 장숙향의 악마성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최명희인데요. 때문에 최명희가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들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최명희가 둘째 며느리에게서 갓 태어난 아들 태민이를 뺏어서 장숙향의 아들로 만들어준 건 결혼 후 5년째 불임인 장숙향과 강진범 부부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강금만 회장이 사우디 현장에 나가 있는 사이에 회장님도 모르는 무서운 일을 벌인 건데요. 최명희는 아마 감금당한 3년 동안 또 의천빌라에서 지낸 1년 동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벌을 받고 있다고요. 둘째 아들 준범과 둘째 며느리 민정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최명희만큼 장숙향의 악마성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할머니 최명희가 감금된 3년 전부터 집을 나가 노숙 생활을 한 강태희입니다. 강태희도 엄마 장숙향이 한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집을 나간 건데요. 이호도와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했다고 하자 숙향이 강태희를 마구 때리고 염전무가 말리는데요. 염전무의 눈빛이 너무 애절합니다. 태희는 자신을 딸이라고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염전무와 유전자 검사를 해서 확실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염진수가 감옥에 대신 가달라는 장숙향에게 사모님과 아가씨를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도 참고인 조사에서 모든 비리와 횡령은 자신 혼자 단독으로 했다고 자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태호의 목표는 장숙향과 염진수를 태산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태산을 망치고 있는 암적 존재인 두 사람 다 감옥으로 보내고 태산을 할아버지 강금만 회장과 아버지 강준범 회장이 이끌던 청렴하고 정상적인 시절로 복귀시키는 건데요. 태호는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라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태민과 함께요. 그런데 여기에 태희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태희는 강진범이 태민에게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럼 범인이 누구라는 걸 예상했을 것 같아요. 범인이 장숙향과 염진수라는 거죠. 44회 예고에서 태민은 할머니 최명희 고문에게서 3년 전 강준범 회장 차에 블랙박스 복사본을 넘겨봤는데요. 태호와 함께 보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태희가 염진수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태희가 염태희가 아닐 경우 태희 아가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는 염진수가 장숙향이 45년 동안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했다고 생각해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장숙향의 모든 범죄 지시에 대해 자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숙향은 결혼생활 45년 동안 염진수를 연인으로 옆에 두고 머슴으로 이용했고요. 강진범도 신분 상승의 도구로 이용한
이용하고 기만했고요. 태민이에게도 40년 동안 따뜻한 엄마의 정을 주지 않고 내 말 들어야 내 아들이라는 조건적인 차가운 마음으로 키우고 또 자신의 죄를 덮어씌우고 대신 감옥에 보내는 등 이용했습니다. 최명희가 복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진범이 회장님께는 매맞고 자라고 거짓말만 하고 폐륜아가 되었어도 최명희에게는 아픈 손가락일 테니까요. 강태희 유전자 검사를 했을 텐데요. 최명희 복수설도 이해가 갈 만큼 모든 남자를 이용하는 외모가 뛰어난 장숙향은 무서운 여자입니다. 장숙향에게 속아 산 세 남자 강진범과 염진수, 강태민이 장숙향을 어떻게 응징할지 궁금한데요. 장숙향과 염진수가 얕잡아 봤던 캘리포니아에서 서핑이나 하고 학위받고 교수되었어야 할 강태호가 이 세 남자가 장숙향을 손절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심이의 큰오빠 이호성과 함께요. 박진명 이사가 장숙향의 모든 비리장부를 들고 귀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호와 효심이의 데이트와 결혼을 기다리며 효시민의 각자도생을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